만약 그날 눈이 조금만 덜 내렸더라면 나는 그 겨울 당신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속에 숨겨진 한 사람의 기도와 또 다른 사람의 죄. 이 겨울 당신에게 들려드립니다. 종이약 100개가 남긴 비밀. 만약 그날 눈이 조금만 덜 내렸더라면 나는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을 것이고 이 겨울도 그저 지나가는 계절 중 하나로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눈은 내렸고 나는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붕어빵 가게 앞. 달콤한 팥 냄새가 하얀 입김처럼 퍼져나오는 그곳에서요. 1987년 12월 서울 종로의 어느 골목이었습니다. 저녁 6시가 조금 넘은 시각. 하늘은 이미 먹물처럼 짙어졌고 가로등 불빛은 눈발 사이로 흐릿하게 번져 있었죠. 나는 그날도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교복 치마 밑으로 스며드는 찬바람이 살갗을 에일 만큼 추운 날이었어요. 손끝은 벌써 감각이 없었고 가방 끈을 쥔 손등은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붕어빵 1개 100원. 나는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동전 3개. 그게 전부였어요. 오늘 점심도 굶었고 내일 아침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그런데도 나는 그 붕어빵 냄새 앞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학생 하나 사가려고? 붕어빵 장사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살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냄새만이라도 맡고 싶어서 그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때였어요. 2개 주세요. 낮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내 옆에서 들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은 남자. 30 후반쯤 되어 보이는 키가 큰 사람이었어요. 얼굴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잘생긴 건 아니었지만 어딘가 슬픈 인상.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입꼬리는 항상 아래로 내려가 있는 것처럼 보였죠. 하나 드세요. 그가 내게 붕어빵을 건넸습니다. 나는 놀라서 손을 뒤로 뺐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추운데 드세요. 그냥 주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하다는 듯 자연스럽게 건네는 손길이었어요. 나는 그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왜 나에게 붕어빵을 주는 걸까? 동정? 아니면 그냥 친절? 나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종이봉투 안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열기. 손끝으로 전해지는 온기. 그것만으로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나는 고개를 숙이고 작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드세요. 뜨거우니까.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자기 붕어빵을 들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눈발을 헤치며 골목 안쪽으로 사라져가는 뒷모습. 나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붕어빵을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달콤한 팥소가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뜨거운 김이 입술을 데웠지만 나는 계속 먹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단맛.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사람의 뒷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어요. 왜일까요? 왜 그 사람은 나에게 붕어빵을 주었을까? 왜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 나는 그날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눈은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오래된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는데 복도 형광등이 깜빡거렸어요.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빛, 차가운 시멘트 바닥, 어딘가에서 라디오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미자의 노래였죠. 동백아가씨. 4층 계단 끝. 우리 집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어머니는 아직 일터에서 돌아오지 않으셨고
방 안에는 석유난로만 틱 마이너스 톡 소리를 내며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좁은 방, 이불 두 채, 낡은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난로 앞에 앉았습니다. 손을 비비며 몸을 녹이는데 문득 오늘 받은 붕어빵 생각이 났어요. 그 남자의 얼굴도요. 왜 그랬을까? 왜 나에게 붕어빵을 주었을까?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성에가 낀 유리창 너머로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가 어둠 속에서 빙글빙글 춤을 추듯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들기 전에 종이약 한 마리를 접었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배운 종이 접기. 종이약 100개를 접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나는 매일 밤 한 마리씩 접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99마리. 딱 한 마리만 더 접으면 100개가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나는 마지막 한 마리를 접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소원이 뭔지 몰랐거든요. 무엇을 빌어야 할까? 돈? 행복? 아니면 그냥 따뜻한 겨울? 나는 99번째 종이약을 손에 쥐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내일도 붕어빵 냄새를 맡을 수 있게 해주세요. 다음 날도 눈이 내렸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은 회색빛이었고 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차가움이었어요. 학교 가는 길 나는 어제 그 붕어빵 가게 앞을 다시 지나쳤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또 나타날까 하는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요. 하지만 그는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그저 우연히 마주친 사람일 뿐인데 다시 만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수업은 지루했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는 난로 소리에 묻혀 희미했고 창밖 눈발만 계속 눈에 들어왔어요. 점심시간 나는 친구들이 도시락을 펼치는 걸 보며 교실 뒤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민서야, 같이 먹을래? 친구 하나가 물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배 안 고파?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배는 고팠어요. 아침도 굶었고 어제 저녁도 제대로 먹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남의 도시락을 얻어먹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방과 후 나는 다시 그 골목을 지나쳤습니다. 이번에는 어묵 장사 포장마차가 보였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어묵 국물. 그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주머니를 확인했어요. 오늘은 동전이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가야겠다고 생각했을 때였어요. 학생.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나는 돌아봤어요. 어제 그 남자였습니다. 검은 코트, 슬픈 눈빛, 그리고 손에 든 어묵 꼬챙이 2개. 어제 네, 기억합니다. 나는 얼른 대답했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어요. 아주 작은,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였지만 분명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또 만나네요. 어묵 드실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어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결국 드셨잖아요. 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어묵 하나를 내 앞에 내밀었어요. 추운데 따뜻한 거 드세요. 국물도 한 잔 받아가시고요. 포장마차 아저씨가 종이컵에 어묵 국물을 따라줬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그 컵을 두 손으로 받아쥐는 순간 손끝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천천히 드세요. 우리는 포장마차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눈발이 날리는 저녁, 어묵 국물을 마시며 서 있는 두 사람. 말은 없었지만 이상하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학생.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민서입니다. 이민서요. 민서. 예쁜 이름이네요. 선생님은요?
나는 그냥 아저씨라고 불러요. 이름이 있으실 텐데요.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가 잠시 낮아졌습니다. 뭔가 숨기는 듯한 아니면 말하고 싶지 않은 듯한 어조였어요.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묵을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짭짤한 맛이 입안을 채웠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몸속 깊은 곳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민서 씨는 혼자 사나요? 어머니랑 같이 삽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아,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요. 물어봐서 괜찮습니다. 오래전 일이라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2년 전이었어요. 아직도 생생했죠. 병원 복도 냄새, 하얀 시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었던 아버지의 숨소리. 나도 가족이 없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고, 그냥 혼자예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누군가랑 어묵 먹는 게 좋아요. 혼자 먹는 것보단 낫거든요. 그의 목소리에는 외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깊고 오래된 외로움. 나는 그 순간 이 사람도 나처럼 외롭다는 걸 느꼈어요. 우리는 말없이 어묵을 먹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포장마차 불빛은 어둠 속에서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계속 그 사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는 나에게 친절할까? 왜 혼자일까? 왜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을까? 질문은 많았지만 답은 하나도 없었어요. 방에 들어와 난로 앞에 앉았을 때 나는 또다시 종이약을 꺼냈습니다. 99마리. 한 마리만 더 접으면 100개. 하지만 나는 여전히 마지막 한 마리를 접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늘 만난 그 사람을 떠올렸어요. 그 사람도 소원이 있을까?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창밖, 눈은 멈추지 않고 내렸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나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우리는 또다시 포장마차 앞에 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군고구마를 나눠 먹고 있었죠. 포슬포슬한 고구마 속살, 달콤한 향기, 손에 닿는 따뜻함. 그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당신이 누군가를 닮아서요. 누구요? 옛날에 알던 사람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빛도 흔들렸어요. 무언가 깊은 상처를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이상한 질문을.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어요. 지갑 안쪽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사진 속에는 여고생이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단발머리의 소녀. 웃고 있는 얼굴. 밝고 맑은 눈빛. 나는 사진을 받아들고 천천히 들여다봤어요. 누구예요? 내 여동생이었어요. 여동생? 응. 형제가 없다고 했죠? 거짓말이었어요. 원래는 있었거든요. 여동생이. 그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20년 전 이맘때였어요. 겨울이었죠. 눈이 내렸고 동생은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고였어요. 길을 건너다가 차에 치였죠. 그날도 눈이 내렸거든요. 시야가 안 좋았대요. 운전사도 못 봤다고 하더군요. 나는 말을 잃었습니다. 동생은 그날 아침 나한테 부탁했어요. 붕어빵 사달라고. 학교 끝나고 같이 먹자고. 나는 바빠서 안 된다고 했죠. 회사 일이 있다고. 다음에 사주겠다고.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다음은 없었어요. 동생은 그날 밤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 이후로 나는 매년 겨울마다 이 골목에 와요. 붕어빵 가게 앞에 서서, 어묵 포장마차 앞에 서서 동생을 기다리는 거죠. 올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민서 씨가 동생을 닮았어요. 교복 입은 모습도, 눈빛도, 그리고 붕어빵 앞에서 망설이던 그 표정도. 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붕어빵을 주신 거군요. 응, 동생한테 못 사준 붕어빵. 이제라도 누군가에게 사주고 싶었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렸고 포장마차 불빛은 흔들렸습니다. 민서 씨, 네. 혹시 커피 한 잔 할래요? 따뜻한 거. 네.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낡은 의자, 빈티지 음악,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피잔. 설탕 넣으세요? 네, 많이요. 그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웃는 얼굴을 봤어요. 주름진 눈가 하지만 따뜻한 미소. 동생도 설탕을 많이 넣었어요. 달달한 걸 좋아했거든요. 저도 그래요. 쓴 건 싫어해서요. 그럼 케이크도 드실래요? 아니요. 커피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그는 케이크를 주문했습니다. 딸기 케이크, 하얀 크림 위에 빨간 딸기가 올라간. 드세요. 오늘은 내가 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케이크를 한 입 먹었을 때 달콤함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부드러운 크림, 상큼한 딸기. 오랜만에 먹는 디저트였어요. 맛있어요? 네, 정말 맛있어요. 다행이다. 그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민서 씨, 혹시 소원 있어요? 소원이요? 응. 이루고 싶은 거.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소원이 뭔지. 그럼 꿈은요? 꿈.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원래는 있었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었거든요. 아이들 가르치는. 왜 과거형으로 말해요? 돈이 없어서요. 대학 갈 수 없어요. 어머니 혼자 일하시는데 제가 공부까지 하면 너무 힘드시니까. 그래서 포기했어요? 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서 씨. 네. 꿈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루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되더라도 언젠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그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참았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날 2시간 동안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재벌가 장남으로 태어났지만 가족들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 아버지는 사업만 생각했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으며 유일하게 마음을 나눴던 여동생마저 잃었다는 것. 그래서 나는 가족이 없어요. 있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외로우시겠어요. 응, 외로워요. 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다방을 나설 때 눈은 멈춰 있었습니다. 거리는 하얗게 쌓인 눈으로 뒤덮여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민서 씨, 조심히 들어가요. 네. 선생님도요. 또 만나요. 네. 나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외롭구나. 그 사람도 나처럼 상처가 있구나. 며칠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났어요. 학교가 끝나면 그 골목에서, 포장마차 앞에서, 때로는 다방에서. 그는 항상 무언가를 사줬습니다. 붕어빵, 어묵, 군고구마, 호빵, 커피, 케이크. 나는 처음엔 사양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았어요. 오늘은 뭐 먹을까요? 호빵이요. 좋아요. 호빵 2개. 우리는 눈 내리는 거리를 걸으며 호빵을 먹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입에서 피어올랐고 단팥소가 혀끝을 감쌌어요. 민서 씨, 네. 혹시 집에 놀러 가도 될까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집에요? 응. 한 번도 학생 집에 가본 적이 없어서요. 괜찮으면요. 좁고 낡은데요. 괜찮아요. 나도 원래 그런 곳에서 살고 싶었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재벌집은 넓지만 춥거든요. 사람 온기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작고 따뜻한 집이 부러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오세요. 우리 집은 정말 작았습니다. 4층 계단을 올라가고 좁은 복도를 지나 문을 열었을 때 나는 부끄러웠어요. 낡은 이불, 오래된 옷장, 그리고 석유난로 하나. 어서 오세요. 와, 따뜻하네요. 그는 난로 앞에 앉았습니다. 손을 비비며 웃는 얼굴. 정말 좋은 집이에요. 좋은 집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진짜 집이에요. 사람 냄새가 나는 곳. 나는 차를 끓여왔습니다. 보리차. 따뜻한 물에 보리 향이 은은하게 퍼졌어요. 고맙습니다. 그는 차를 마시며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한 곳에 멈췄어요. 저건 뭐예요? 그가 가리킨 곳은 창가였습니다. 99마리의 종이약이 줄에 매달려 있었어요. 종이약이에요. 와, 맞네요. 몇 개예요? 99개요. 100개 아니고요. 마지막 한 개는 아직 안 접었어요. 왜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소원이 없어서요. 소원이 없어요? 네. 뭘 빌어야 할지 몰라서 마지막 한 개는 안 접는 거예요. 그는 종이약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손을 뻗어 한 마리를 집어들었어요. 이거 언제 접은 거예요? 한 달 전쯤이요? 그럼 이건요? 2달 전이요. 그는 여러 개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거, 왜요? 이 종이 어디서 구한 거예요? 학교에서 받은 거예요. 미술 시간에 쓰고 남은 색종이요. 색종이. 그는 종이약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요. 하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민서 씨, 혹시 이 종이약들 중에 특별한 게 있어요? 특별한 거요? 응, 뭔가 글씨가 적힌 거라든가. 글씨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그냥 적기만 했어요. 그럼 됐어요. 그는 안도하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상했어요. 왜 그렇게 놀란 걸까? 왜 종이약을 보고 얼굴이 굳어진 걸까? 선생님 혹시 민서 씨, 그가 나를 불렀습니다. 나 사실은 말이에요. 네, 당신한테 숨긴 게 있어요. 뭔데요?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여동생 죽기 전에 종이약 100개를 접었어요. 소원을 빌려고요. 오빠가 행복해지길 바란다고 그런 소원을요.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걸 몰랐어요. 동생이 죽고 나서야 알았죠. 동생 방에서 종이약 100개를 발견했거든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종이약들 안에 편지가 적혀 있었어요. 한 마리 한 마리마다 오빠 사랑해, 오빠 힘내, 오빠 행복해 그런 말들이요. 나는 그걸 보고 무너졌어요. 동생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걱정했는지 그제야 알았거든요. 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종이약만 보면 동생이 생각나요. 그리고 죄책감이 들죠. 나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 잘못이에요. 내가 동생을 더 챙겼어야 했는데, 더 사랑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선생님은 지금 누군가를 챙기고 있잖아요. 저요.
저한테 붕어빵 사주고, 어묵 사주고, 커피 사주고, 그게 다 동생을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미 동생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울었어요. 나는 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창밖,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는 더 자주 나를 찾아왔고 나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의 과거, 내 과거, 우리의 상처, 우리의 꿈.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말했어요. 민서 씨, 혹시 대학 가고 싶어요? 네. 하지만 돈이 없어서요. 내가 도와줄게요. 네. 학비. 내가 낼게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안 돼요. 그건 너무. 괜찮아요. 나한테는 돈이 많거든요. 하지만 민서 씨 동생한테 못 해준 거예요. 동생도 대학 가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내가 바빠서 신경도 안 써줬죠. 그래서 이번엔 당신한테라도 해주고 싶어요.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셨을 때 나는 그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어요. 민서야, 요즘 학교 끝나고 어디 가니? 친구 만나요. 남자친구? 아니요, 그냥 아는 분이요. 어머니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봤습니다. 민서야, 이상한 남자 조심해라. 공짜는 없어. 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짜는 없다. 어머니 말이 맞았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죠. 그럼 그 사람은 왜 나한테 잘해주는 걸까? 정말 여동생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며칠 후 나는 우연히 그의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잠깐만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테이블 위에 그의 지갑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망설였습니다. 보면 안 되는 거 알아요. 남의 물건 뒤지는 건 잘못된 일이죠. 하지만 궁금했어요. 나는 천천히 지갑을 열었습니다. 신분증이 보였어요. 이름 강민호. 나이 38세. 주소. 그리고 그 밑에 명함 한 장이 있었습니다. 한성그룹 회장 강민호.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회장? 그럼? 재벌? 나는 서둘러 지갑을 닫았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누구였어요? 회사 사람이요. 회사? 응. 나 사업하거든요. 무슨 사업이요? 그냥 작은 회사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한성그룹은 작은 회사가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었죠.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는 걸까? 왜 숨기는 걸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종이약 99마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강민호, 한성그룹 회장, 재벌, 그리고 여동생을 잃은 사람.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이상했습니다. 나는 다음 날 도서관에 갔습니다. 신문 기사를 찾아봤어요. 한성그룹 강민호 회장, 20년 전 여동생 교통사고로 사망. 기사가 있었습니다. 1987년 12월 강민호 회장의 여동생 강민아 당시 17세의 눈 내리는 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다는 내용. 그리고 또 다른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민호 회장, 아버지와 불화설, 재산 상속 문제로 갈등, 한성그룹 2세 경영 논란, 강민호 회장 vs 사촌 강재훈 상무, 강민호 회장 부인 3년 전 이혼, 자녀 없음. 나는 기사를 읽으며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는 정말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가족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재산만 있는. 하지만 왜 나한테 접근한 걸까? 정말 여동생 때문일까? 아니면 며칠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나를 불렀어요. 민서야, 혹시 한성그룹이라고 아니? 네. 거기서 장학금 신청서가 왔어. 내 이름으로. 네. 강민호 회장이 직접 추천했대. 너 그 사람 아니?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계속 말했어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 장학금 조건이 너무 좋아. 전액 지원에 생활비까지 준대. 그리고 졸업 후 한성그룹 입사 보장. 민서야, 혹시 그 사람이랑 무슨 관계니? 아니요, 그냥 아는 분이에요. 조심해라. 재벌들은 공짜로 주는 거 없어. 어머니와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공짜는 없다. 그럼 그는 뭘 원하는 걸까? 그날 저녁 나는 그를 만났습니다. 민서 씨, 회장님,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알았구나. 네, 알았어요. 미안해요. 숨겨서. 왜 숨기셨어요? 당신이 부담스러울까봐. 장학금도 그래서 준 거예요? 응. 왜요?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민서 씨 사실은 말이에요. 네. 당신이 내 딸일지도 몰라요.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20년 전 나는 한 여자를 사랑했어요. 결혼 전에요. 그런데 집안에서 반대했죠. 신분이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헤어졌어요. 그런데 최근에 알았어요. 그 여자가 임신했었다는 걸. 그리고 딸을 낳았다는 걸. 나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 여자 이름이 이은주예요. 당신 어머니 이름이랑 같아요. 그래서 나는 당신이 내 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DNA 검사를 하려고 했지만 확실하지 않아서 말 못했어요. 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따로 있어요. 민서 씨, 저 집에 갈게요. 나는 뛰쳐나갔습니다. 눈 내리는 거리를 달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서야, 무슨 일이야? 엄마나 아빠가 누구야?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알고 싶어서. 어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민서야, 엄마가 숨긴 게 있어. 내 아빠는 돌아가신 분이 아니야.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20년 전 어머니는 한 남자를 사랑했어요. 재벌가의 장남, 강민호. 하지만 그의 집안에서 반대했고 둘은 헤어졌죠. 그때 어머니는 이미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나는 민호 씨한테 말할 수 없었어. 그 사람 인생을 망칠까봐. 그래서 혼자 낳았어. 너를. 그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했지. 내가 아빠라고 부르던 그 사람. 그럼 그 사람은 양아버지야. 착한 사람이었어. 너를 친딸처럼 키워줬지. 근데 2년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어. 나는 울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내 인생 전체가 거짓이었습니다. 그럼 강민호 씨가 정말 내 아빠야? 응. 왜 이제서야 말해줘?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나는 어머니를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피해자였으니까요. 며칠간 나는 학교도 가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만 틀어박혀 종이약 99마리를 바라봤어요. 마지막 한 마리. 이제 접어야 할 때가 온 걸까요? 소원을 빌어야 할 때가.
하지만 무엇을 빌어야 할까요?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아니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나는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접기 시작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종이학의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접기를 하려는 순간,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야, 손님이야. 어머니 목소리였어요. 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강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민서 씨, 들어가도 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종이약 99마리를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한 마리 더 늘었네요. 아직 다 안 접었어요. 왜요? 소원을 모르겠어서요. 그는 내 옆에 앉았습니다. 민서 씨, 미안해요. 내가 너무 갑작스럽게 말해서 놀랐죠? 네. DNA 검사하고 싶어요. 확실히 하고 싶어서요. 검사 안 해도 알아요. 뭐요? 아빠라는 거요.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엄마한테 들었어요. 다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민서야.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빠라고 불러줄래?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20년 동안 몰라서, 20년 동안 없어서, 아빠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은주 씨를 지켰어야 했는데, 내가 너를 찾았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아빠 역할 하고 싶어? 늦었지만, 나는 그를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를 안았어요. 그의 품은 따뜻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온기였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강민호는 말했어요. 민서야, 우리 집으로 이사 가자. 네, 나랑 같이 살자. 아빠 집에서. 하지만 엄마는요? 은주 씨도 같이요. 내가 다 책임질게. 너희 둘 다. 나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호 씨, 그건 안 돼요. 왜요? 당신 집안에서 받아들일 리 없잖아요. 나 같은 사람을요. 상관없어요. 내가 회장이에요. 내 결정이에요. 하지만 은주 씨, 20년 전 내가 못 지킨 거 이번엔 지킬게요. 제발이요.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나도 울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한성그룹 본가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강민호의 사촌 강재호는 강력히 반대했어요. 형님, 정신 차리세요. 천한 여자랑 사생활을 집안으로 들여요? 재훈아, 민서는 내 딸이야. 증명해요. DNA 검사했어요? 아직? 그럼 사귈 수도 있잖아요.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라고요. 강민호는 화를 냈습니다.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하지만 강재훈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형님이 정신 못 차리면 제가 회장 자리 가져갈 겁니다. 주주총회에서요. 그날 이후 강민호와 강재훈은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분란이 일었고 언론에서도 떠들어댔죠. 한성그룹 2세 경영 분쟁, 사생아 논란으로 확대, 강민호 회장, 혼외자, 인정재산 상속 문제로 비화. 나는 모든 게 내 잘못 같았습니다. 겨울은 깊어졌습니다. 눈은 매일 내렸고 거리는 하얗게 얼어붙었어요. 나는 더 이상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너무 컸거든요. 한성그룹 회장 사생아, 여고생 민서 양 정체는? 강민호 회장, 20년 만에 찾은 딸 진실은? 나는 집안에만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강민호도 모두 힘들어했어요. 어느 날 밤 강민호가 찾아왔습니다. 민서야. 네. 미안해. 아빠 때문에 힘들지?
아니에요. 거짓말. 내 얼굴 보면 알아. 아빠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무슨 말씀이세요? 너를 찾아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너한테 상처만 준 것 같아. 아니에요, 아빠. 민서야, 혹시 아빠 없는 게 나을까?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빠가 없으면 너는 평범하게 살 수 있잖아. 언론도 안 따라다니고 재벌과 싸움에도 안 휘말리고. 하지만 아빠는 괜찮아. 20년 동안 혼자 살았으니까 조금 더 혼자 살 수 있어. 아빠, 그러니까 민서야, 너는 자유롭게 살아. 아빠 걱정 말고. 그는 일어섰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 가지 마세요. 제발이요. 이제 막 만났는데 벌써 보내기 싫어요. 민서야, 20년 동안 못 만났잖아요. 이제라도 같이 있고 싶어요. 그는 나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민서야. 우리는 한참 동안 안고 있었어요. 며칠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 일치. 강민호는 정말 내 아버지였습니다. 뉴스는 또 떠들어댔죠. 한성그룹 강민호 회장, DNA 검사로 친자 확인. 사생아 논란 종결하지만 재산 분쟁은 계속. 강재훈은 더 거세게 공격했습니다. 이제 확인됐으니 저 여자애한테 재산 얼마나 줄 건지 밝히세요. 민서는 내 딸이야. 당연히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 말도 안 돼요. 20년 동안 없던 애가 갑자기 나타나서 재산 가져가게 해요? 그건 내가 정할 일이 아니야. 둘의 싸움은 법정으로 갔습니다. 나는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마지막 종이약을 집어들었습니다. 100번째, 마지막 한 마리. 나는 천천히 접기 시작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종이약이 완성됐습니다. 나는 그 종이약을 펼쳤어요. 그리고 안쪽에 글씨를 썼습니다. 모두가 행복해지길. 다시 접었습니다. 100개. 종이약 100개가 완성됐어요. 소원을 빌 차례였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어요. 제발 모두가 행복해지게 해주세요. 아빠도, 엄마도, 그리고 나도. 다음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강재훈이 찾아왔어요. 민서 양. 네. 할 말이 있어요. 나는 긴장했습니다. 또 무슨 공격을 할까 싶어서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제가 너무 심했어요.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미나 이모님 꿈을요. 미나 이모님? 네. 강민호 형님 여동생이요. 저한테는 이모였죠. 어릴 때 많이 놀아주셨거든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꿈에서 이모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빠를 괴롭히지 말라고, 조카를 괴롭히지 말라고, 가족은 소중한 거라고. 일어나서 생각해 봤어요. 제가 뭘 하고 있는 건가? 돈 때문에 가족을 공격하고 있다니.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한성가에.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말이에요. 그날 강재훈은 강민호에게도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법적 공방을 취하했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렸지만 이제는 따뜻한 눈 같았어요. 강민호는 나와 어머니를 위해 집을 마련해 줬습니다. 본가는 아니었지만 따뜻하고 아늑한 곳이었어요. 여기서 살자. 우리 셋이서. 셋이요? 응. 아빠, 민서, 그리고 은주 씨.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 씨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20년 동안 민서를 키워줘서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가족이 됐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테이블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동태찌개, 그리고 케이크. 민서야, 소원 빌어. 케이크에 촛불을 켜며 강민호가 말했습니다. 이미 빌었어요. 뭘 빌었는데? 비밀이에요. 나는 웃으며 촛불을 불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고 달콤한 케이크 향이 퍼졌어요. 민서야. 네. 아빠가 선물 줄게. 강민호는 상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열었어요. 안에는 종이약 100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미나 동생이 접었던 거야. 20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어. 나는 종이약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펼쳐봤어요. 안쪽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빠 사랑해. 다른 종이약도 펼쳤습니다. 오빠 행복해. 오빠 힘내. 오빠 웃어. 오빠 꿈이로. 모든 종이약마다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나 이모님 정말 오빠를 사랑했나 봐요. 응, 나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 하지만 이제는 알잖아요. 응, 그럼 됐어요. 늦었지만요. 강민호는 나를 안았습니다. 민서야, 너는 미나를 닮았어. 착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것도. 감사해요, 아빠. 아빠가 더 고마워. 다시 태어나게 해줘서. 크리스마스 다음 날 나는 내가 접었던 종이약 100마리를 가지고 그 골목으로 갔습니다. 붕어빵 가게 앞. 1년 전 강민호를 처음 만났던 곳. 나는 종이약들을 하나씩 펼쳤어요. 그리고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하얀 종이약들이 눈발 속에서 날아올랐습니다. 마치 진짜 새처럼 하늘로 올라갔어요. 미나 이모님 감사해요. 나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오빠 지켜봐 주셔서. 저도 잘 지킬게요. 약속할게요.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종이약과 함께 춤을 추듯 날아다녔어요. 나는 그 광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100개의 종이약을 날려보냈다. 그 안에 담겼던 소원들. 누군가의 사랑,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눈물, 그리고 나의 희망. 종이약 100개가 남긴 비밀은 이것이었다.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 시간이 지나도 죽음이 와도 사랑은 남는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로 이어진다는 것. 미나 이모님의 사랑이 강민호 아빠에게로, 강민호 아빠의 사랑이 나에게로, 나의 사랑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이렇게 겨울은 지나가고 봄은 다시 온다. 눈은 녹고 꽃은 피고 새는 노래한다. 나는 이제 안다. 100개의 종이약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포기하지 마. 사랑은 끝나지 않아. 희망은 계속돼. 그리고 나는 다짐한다. 나도 누군가에게 종이약이 되어주겠다고.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주겠다고. 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면 나는 선생님이 될 것이다. 아이들에게 종이약 접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리고 말해 줄 것이다. 100개를 접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접는 과정이라고. 한 마리 한 마리에 담는 마음이라고. 그 마음이 모여서 기적이 된다고. 미나 이모님 감사합니다. 아빠 사랑합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말합니다. 수고했어. 잘 견뎠어. 이제 행복해도 돼. 봄이 왔습니다. 눈은 녹았고 거리에는 개나리가 피었어요. 나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교육학과였죠. 강민호는 여전히 회장 일을 했지만 주말에는 항상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어머니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강재훈도 가끔 놀러 왔습니다. 이제는 진짜 가족처럼요. 그리고 나는 매일 밤 종이약 한 마리씩 접었습니다. 더 이상 소원을 빌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였어요. 오늘도 고마웠어. 내일도 잘 부탁해. 사랑해, 모두. 종이약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200개, 300개, 400개. 그리고 그 종이약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로 나눠줬어요. 힘든 친구에게, 외로운 이웃에게, 슬픈 낯선 사람에게. 이거 받으세요. 행운의 종이약이에요. 사람들은 웃으며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웃었어요. 어느 겨울날 나는 다시 그 골목으로 갔습니다. 붕어빵 가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아저씨, 붕어빵 2개 주세요. 여기요. 나는 하나를 먹고 하나는 옆 사람에게 건넸습니다. 드세요. 여고생이었어요. 교복을 입은 추운 듯 손을 비비는. 저 돈이 없는데요. 괜찮아요. 그냥 드세요. 정말요? 네. 따뜻한 거 드세요. 여고생은 고맙다며 붕어빵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어요. 1년 전에 나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학생, 힘든 일 있어요? 네. 조금요. 괜찮아요. 다 지나가요. 정말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힘들었는데 지나갔어요. 어떻게요? 누군가 도와줬어요. 붕어빵 하나로요. 여고생은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 천만에요. 그리고 이것도 드릴게요.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약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이건 뭐예요? 행운의 종이약이에요. 소원 빌면 이루어져요. 정말요? 네. 저는 이루어졌거든요. 여고생은 종이약을 소중히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펼쳐봤어요. 안쪽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마. 희망은 계속돼. 여고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언니 고맙습니다. 잘 지내요. 힘내고요. 네. 나는 떠나며 뒤돌아봤어요. 여고생은 종이약을 가슴에 꼭 안고 서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거리를 뒤덮었어요.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미나 이모님, 보고 계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요. 저 잘하고 있죠? 바람은 계속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요. 나는 걸었습니다. 눈 내리는 거리를, 붕어빵 냄새가 나는 골목을, 사람들이 오가는 세상을,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종이약 100개가 남긴 비밀. 그것은 사랑이었고, 희망이었고, 연결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로 이어지고, 한 사람의 눈물이 다른 사람의 위로가 되고, 한 사람의 희망이 다른 사람의 용기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살아갑니다. 이 차가운 겨울을, 이 외로운 세상을. 하지만 괜찮습니다. 붕어빵 하나면 충분하니까요. 따뜻한 말 한마디면 되니까요. 그리고 종이약 한 마리면 희망은 계속되니까요. 에필로그. 5년이 흘렀습니다. 나는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어요. 강민우는 여전히 회장이지만 예전보다 더 따뜻한 사람이 됐습니다. 어머니의 카페는 동네 명소가 됐고요. 강재우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명절마다 모입니다. 진짜 가족처럼요. 그리고 나는 매년 겨울 아이들과 함께 종이약을 접습니다. 선생님, 100개 접으면 정말 소원 이루어져요? 응, 이루어져.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이 경험했거든. 와, 정말요? 응. 그러니까 너희도 열심히 접어봐.
아이들은 신이 나서 종이약을 접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교실은 웃음소리로 가득 찹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난로는 따뜻하게 타오르고 아이들은 꿈을 접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미나 이모님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 누군가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이 모여서 기적이 된다는 것. 선생님, 한 아이가 달려옵니다. 저 100개 다 접었어요. 정말? 와, 대단한데. 소원 빌어도 돼요? 그럼, 빌어봐. 아이는 눈을 감고 빕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소원이다. 분명 이루어질 거야. 정말요? 응. 선생님이 보장해. 아이는 웃으며 뛰어갑니다. 나는 창밖을 봅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거리는 하얗고 사람들은 바쁘게 오갑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붕어빵을 나눠 먹고 누군가는 종이약을 접고 누군가는 희망을 품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돌아갑니다. 차갑지만 따뜻한, 외롭지만 함께하는, 슬프지만 아름다운. 이 겨울도 그렇게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봄이 올 것입니다. 언제나처럼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종이약 100개가 남긴 비밀. 그것은 사랑이었고, 희망이었고, 연결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겨울을 보내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봄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분명 거기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붕어빵 하나만큼의 따뜻함이라도요. 이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감사합니다.